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5.58% 하락한 33,8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박스권 돌파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젠 이 답답한 흐름 정말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말부터 있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중국에서 위안 3차 치료제 PMS에 대한 것, 그리고 간암 치료제로 리보와 캄렐리 주마베 ORR, 그리고 OS 중간값에 대한 것, 그런 게 발표가 되면서 이젠 정말 답답했던, 최근 짧게만 놓고 보면 요 2달 반 동안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상당히 좀 답답했었잖아요. 하락 그리고 옆으로밖에 없었는데 이걸 이제 좀 벗어나서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도루아무이 타불이 돼서 좀 허탈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잠시 보셨지만 약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LB가 보여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몇 번 있었어요. 이 당시 때도 그랬었고요. 이 당시 때도 그랬었고, 요 당시 때도 그랬었고, 요 당시 때도 그랬었고, 요 당시 때도 그랬었고, 요 당시 때도 그랬었고 등등 많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수반된 박스권 돌파, 이게 일반적으로 박스권 돌파 시그널로 보기는 하는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위치하지 못하고 아래에 위치하니까 이제 결국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만 보셔도요, 여기 작은 박스권 돌파하는 요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곧장 또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오면서 Y가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하루 이렇게 쉬어주고 그 다음날 곧장 재차 이제 올려줬고 또 하루 쉬어주고 그 다음날 이제 곧장 올려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네 못하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론은 지금 이틀 전 수급이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지금 같아진 모습, 일반적으로는 확실히 여기 위에 위치해 있는 게 좀 더 강하긴 한데 LB는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고요. 다시 이 당시 때처럼 재차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다시 한번 필요한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아스코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반기라면 이제 6월달 한 달 남은 건데요. 이 한 달 안에 좀 좋은 성과들, 좋은 결실들 내보여주길 바라면서 힘 조금만 더 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관련주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셀트 관련주 그러면 셀트 삼형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싸리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이제 이걸 해지용이라고 하죠. 주식에서만요, 파생 제외하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랑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경협주가 오르면 방산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방산주가 오르면 경협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지를 하시는 투자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는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는데, 좀 특이한 게 LB는 최근 모습만 놓고 보면요, 요 며칠 동안 모습을 좀 보면 LB 오르면 넥사 떨어지고요, 넥사 오르면 LB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요 며칠 관측이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LB가 갑자기 오르니까 넥사가 훅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종가에는 다 회복을 했다면 LB 오를 때 넥사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은 사실 LB도 그렇고 넥사도 그렇고 시작은 둘 다 비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넥사가 훅 치고 올라가니까 LB가 좀 더 비실한, 상당히 좀 특이한 모습을 요 며칠 동안은 좀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주는 게 정석인데 LB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요 며칠만 놓고 보면 주주들이 수익률 좋은 곳에 자금을 빨리 움직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최근만 놓고 보면 해지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넥사놀 뉴스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승인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백스의 자체 생산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 두 개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은 긴급 승인 가능성도 그렇고 코백스의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건 백신 탄생은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코백스가 뭔지만 잠깐만 살펴볼게요. 코백스는 WHO, CEPI, GAVI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고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힘든 개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뭐 이래서 코백스 참여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노제는 코백스에 백신을 공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네요. 어찌되었건 나노코박스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일단 효능이 좋습니다. 최대 60배 중화항체까지 상승을 했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죠. 그러면서 영국, 인도, 남아공 변이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을 잡으려면 사실 중화항체가 10배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현재 백신 물백신이다라고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변이도 못 잡고 중화항체도 이렇게 많이 생성이 안 됐으니까 사실 백신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나노코박스는 중화항체 생성률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임상 3상에 돌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한국의 제조업체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쎄, 저 뉴스에서는 한국이라고만 나왔고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미 작년에 이렇게 MOU를 체결했죠. LG랑. 그래서 LG이지 않을까 강력하게 지금 추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때부터 MOU를 체결해서 협업을 통해 나노젠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에 이어 또 다른 그룹사 간 협력 사례가 될 것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합해서 국내 임상 신청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미 6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한국은 LG이지 않을까 싶은데 LG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임상 3상 긴급 승인 다음에는 글쎄요, 이제 기술 이전 건도 있겠죠. 근데 기술 이전 건은 좀 전에도 언급을 했겠지만 한국이 된다면,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이 상당히 문제이긴 하죠. 기술 이전 것도 있겠고, 사실 가장 궁금한 게 한국 기술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면역 증강제가 어떻게 된 건지 가장 궁금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 재료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큰 장점이 나노코박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일단 효능이 좋아요. 항체 생성률도 상당히 좋고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운송이랑 보관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글쎄요. 국가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이드 인 베트남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한국 기술이 들어갔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가 어떻게 한국 기술이다라는 게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넥사가 상한가에 갈 수도 있었는데 못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 경고로 재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종목은 6월 1일부터 기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이 이제 6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최초 판단일은 6월 2일이고 마지막은 6월 14일까지. 그래서 6월 1일부터 기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6월 14일까지 그날을 T일이라고 하고 판단일이라고 하고요. 오늘이 최초 판단일이었는데 여기 세 가지에 모두 해당돼야 돼요. 모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5월 14일이 이날이거든요. 5월 14일 이날 종가보다 높던지 아니면 5월 31일 이날보다 높겠지. 근데 올라간다면 이날보다는 무조건 높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얘도 사실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여기 18,000원 넘어가면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18,000원 이상일 때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얘인데 T-2일보다 종가가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18,000원을 상승해도 18,000원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틀 전 요 날보다 40% 이상 상승하면은 종가 상승하면 다시 경고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안 걸린다면 상승 다음에 이틀 쉬고 상승하면 T-2일에 40%는 안 걸리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공시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레비는 또 예전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일단 사실 너무 오래도 기다렸고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6월이니까 하나씩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아스코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는 요 당시 때 수급처럼 다시 이렇게 좀 돌리기를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가 아닌 아직 많은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LB는 아직 갈 길이 멀리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서 주주들에게 박수받는 LB가 되길 바라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